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한전 원자력 연료 자기소개서 써볼 거고요. 늘 하던 대로 영상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안내드리고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보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채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접분야, 심사냐가 지원 직무에 따라 다르죠.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이 생산, 행정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적어야 되겠죠. 생산, 행정, 기술직,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도 지금 경험 면접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산, 행정, 기술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정말 평가 지표에 맞게 딱 적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나머지 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 상당히 다양하죠. 이럴 경우 자기소개서가 거의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짧은 면접 시 활용 가능하도록 가독성을 높여서 작성하는 게 이번 채용의 핵심입니다. 먼저 항목 1번부터 보면요. 지원 동기죠, 이거. 지원 동기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고요. 이 지원 동기에 따라서 증거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항목에 대한 평가 지표는요, 조직적 커터 먼저 보겠죠? 조직의 사업 또는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관심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나 자기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역할 인식도 역시 평가를 할 겁니다. 지원 직무가,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가 있겠죠? 이 직무가 기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이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량을 개발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우선 지원 동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허무맹랑한 이유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뭐 원자력이 저의 꿈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단 관심도 표현, 어떤 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원자력 원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의 업무 분야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 표현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원자력에 관한 직접적인 대외 활동이 있다면 혹은 그에 관해서 정확하게 원자력 관련한 자기개발 활동이 있다면 그걸 증거로 제시하면 되고요. 만약 그게 없는 경우가 더 많죠, 맞죠? 여러분들 뭐 원자력이 목표이신 분들 말고는 그런 활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 있죠? 기대감 정도 표현하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 다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자력 산업에 대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정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역할에 내가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필요한 역량을 나는 갖추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잘 가닥이 안 잡히죠. 자, 가닥 한번 잡아봅시다. 작성 플롯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지원 동기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제 직무 목표가 무엇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관심 분야는 한전 원자력 연료의 사업 분야겠죠. 맞죠?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 관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요러요러한 대외 활동이 있습니다. 자, 요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 정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 직무가 이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나는 그 역량을 키워왔습니다라고 이제 4번에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의 목표 또는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자, 예시 봅시다. 일반 사무로 이제 작성해 봤는데 지원 동기 간단하게 일반 사무 같은 경우에는 핵 연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직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지원 동기를 간결하게 적었고요. 그리고 직무 목표, 구매 조달 분야의 전문가라는 저의 직무 성장 목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두 가지식으로 적었어요. 자, 지원 동기를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문장들 지금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죠. 뭐 공모전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원자력 관련해서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자, 요런 컨셉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단순한 돈벌이를 하려고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원자력 분야 자체가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다. 친환경으로 가지만은 친환경은 지금 발전이 더디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전력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런 이제 방향성을 잡고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쭉 이어가지고 기관 내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역할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량 개발의 결과를 간략하게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격증 땄고요. 뭐 교육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학 능력 이렇게 향상시켰습니다. 간략하게 역량 개발 결과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에 한 줄을 띄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역량 어차피 면접에서는 또 역량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역량 부분이 좀 눈에 띄게 여기에 한 칸 띄우는 것도 한 줄 띄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과 이런 능력으로 자 여기 기관의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계발 능력이 아닐까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건 조직적 협도, 이제 특히 이제 대인관계에서는 팀워크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 항목입니다. 팀워크는 어떤 부분을 평가하냐면요. 조직의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걸 스스로 적극적으로 인식해서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팀원들, 이건 좀 리더십이 가깝긴 한데 팀원들을 조금 분위기 좋게 독려를 해가지고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 요걸 팀워크라 합니다. 회사에선 좋아하겠죠, 맞죠?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요번에 이제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사고 평가 항목에 가까운데 이 창의적 사고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대안만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보고 그 대안들 중에 합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적합한 대안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작성 전략하고 예시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 1번이에요. 1번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속했던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 문제를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식하신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이게 결과 달성에 있어서 목표 달성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는 걸 인식을 했다. 인식만 하면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내가 희생하든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팀원들도 거기에 동기화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같이 해결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뭐 요 뒷부분은 없으면요. 안 넣지 않고 적극적인 보완의 태도만 보여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가하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의 창의적 사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식, 뭐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접근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근거에 따라서,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합리적인 게 어떤 대안이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작성 플롯을 제시를 드리면요. 첫 번째로 조직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어떤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서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이
평가하는 항목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목표 달성하는 데 있었다. 보완점을 나는 발견했고 그래서 대안을 하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선택했고 더불어서 팀원들도 동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빠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입사해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유지해서 성공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예시 봅시다. 간혹 가다가 예시 제가 설명드릴 때 저런 예시가 어디 있어요? 저런 사례 저는 없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맥락만 맞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예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문제인식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 대단한 사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조별과제한 사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는 사례도 괜찮아요. 대단한 사례가 아니라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보면요. 자,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죠. 화장품 파트타임, 제가 아르바이트란 표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어떤 새로운 방식 제안으로 매출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의 평가지표 모두를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인 문제인식을 했던 사례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매장이 개점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 모객이 목표였다. 근데 이 문제점, 모객을 해야 되는데 전단지하고 온라인 광고 이런 거 외에는 전혀 하지 않더라. 손님이 안 모이더라. 자, 이런 거죠.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식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죠. 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내가 생각해보고 취합해봤다. 그리고 논리적 판단 기준, 지금 아파트 근처다, 입지, 그 다음에 주변의 인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요 대안이 적절합니다. 합리적인 대안 선택을 했죠, 맞죠? 그래서 요 결과로 대안을 진행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입사 후에도 조직의 목표를 인식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항목 3번은 누가 봐도 이건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직무 능력을 평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에 직무 기술서가 다 있죠. 그 중에서 지식하고 기술 위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도 부분은 잘 평가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태도 부분이 증거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사례가 아니면. 그래서 지식 기술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이제 아니신 분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미처 다 살펴볼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3번만큼은 반보고서 형태 작성으로 가독성을 높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제 기재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직무 역량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직무 기술서 살펴보면요. 나는 이 역량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역량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핵심 키워드들, 직무 키워드들 몇 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적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글자 수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우선적으로 적으셔야 되냐면요. 정량적 근거와 정성적 근거가 동시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인턴 업무를 해가지고 이를 활용해 본 경험도 있다. 그러면 인턴은 이제 정성적 근거고 자격증은 정량적 근거죠. 그래서 이런 게 둘 다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적고 그 다음에 정량적 근거, 자격증이나 교육사항 같은 거, 어학능력 이런 거 있는 거 그걸 그 다음에 적으시고 최후의 보루 이제 정성적 근거만 있는 거, 사례만 있는 거 요거 순서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반보고서 형태로 직무, 역량 키워드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근거를 정리하고 정성적 근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기 쉽게 이 능력을 가진 게 어떤 직무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예시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직무 역량 키워드 가져오시고 정량적 근거, 자 이렇게 자격증과 교육사항들, 외부 교육일 경우 이렇게 시간까지, 이수 시간까지, 그다음에 전공 이제 교과일 경우에 학점까지 이렇게 표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 있다라고만 표기하는 것보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여준다라는 거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경험은 간단하게 이걸 서술을 여러분들이 해버리면 글자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양한 역량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자, 직무와 연관해서 어떤 업무를 했다. 여기 인턴을 했을 때 이런 업무를 했다 정도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대외 활동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해봤다 정도 관련 분야로 이 정도 해보면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요거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역량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 이거는 자 직업윤리 중에서 봉사정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왜 봉사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봉사정신의 평가 지표가요. 저 질문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봉사정신이 뭐냐면 NCS에서 말하는 봉사정신은 자신의 이해, 그러니까 이익이죠. 이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국가, 기업 또는 남을 위해서 애써 일하는 자세를 가졌는가. 요걸 갖다가 평가하는 게 봉사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실 때는 사례 중심으로 적어야 되겠죠. 본인에게 이익이 없는 활동이어야 돼요. 꼭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업무 중에 본인에게 이익 없이 남을 도운 경험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이 동료들을 많이 도와주게 되니까 팀의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건데 타인의 관심이 많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례를 적을 때 저는 어떤 한 사례에서 봉사정신을 A라는 사례에서 봉사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한 번은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봉사정신이 있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번이 되면은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례를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이 사례를 보았을 때 저는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례를 두 개를 작성하게 되면 A 사례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추가 사례 간단하게 이렇게 사례를 두 개를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례를 두 가지를 적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글자 수도 여유롭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냥 남을 위해서 한 것 자체가 남을 배려하고 불만을 해소한 것 자체가 조직에 도움이 된 사례가 되면 더욱 좋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 플롯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첫 번째로 어떤 불만이 있었다, 누군가 조직 내에서. 그래서 이 불만과 불편함을 해소해서 조직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때려박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타인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나한테 말했다가 아니라 나한테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 살펴보니까 그 사람을 관찰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불편함과 불만 사항이 있더라.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 불만과 불편함을 파악을 했다라고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불편함과 불만을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편과 불만을 해결을 함으로 팀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되겠죠. 맞죠? 이 불편과 불만을 팀에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서까지 그리고 누군가와 싸워가면서까지 그걸 해결해 주면 안 돼요. 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조직의 능률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사례를 하나만 적는 것보다 어떻게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의 추가 사례를 적으면은 여러분들의 사례가 신빙성을 더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 봅시다. 첫 번째로 두 가지식으로 때려박는다고 그랬죠. 어떤 경험에서
어떤 불편함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팀의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자, 평가 요소들 다 때려 박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불평불만이었는지, 자, 여기서 적극적 인식을 해야 되겠죠? 남이 나한테 말해준 게 아닙니다. 잘 쳐다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지금 팀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거죠, 맞죠? 이런 대단한 사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이제 뭐 조직 생활을 하던 도중에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줘서 뭐 하다못해 복사기가 자주 고장나는데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치거나 아니면은 이 콜센터에 연락한 거 그것만 그런 사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함 내가 굳이 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나서서 해결했던 불편이나 불만을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함을 인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나서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팀의 규정이나 그런 걸 위반하면서까지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팀의 기준으로 해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 자체가 어떻다? 조직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없다. 내가 불편은 해결해줬지만 조직에 도움이 뭐 그렇게 크게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빼셔도 되지만 정말 조그만한 도움이더라도 조직에 도움이 됐다면 이 부분을 넣으시는 게 평가상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 사례 하나 더. 이렇게 길 필요 없어요. 디테일하게 갈 필요가 없죠. 이런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사례로 볼 때 타인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관찰하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4번 작성 예시 보셨습니다. 작성 예시들은 전부 다 블로그에 다 있죠.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